안녕하세요. 오스페라임 길드마스터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예고드렸던 대로 우리 그동안 진행하고 있던 시리즈물이죠. 그 결전 그 영상 역할군을 좀 살펴볼 건데, 오늘은 지난번에 탱커 살펴봤고, 이제 딜러라고 해서 직업별로 어떤 행동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접근하려고 하면 사실 그 공성 길드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정말 많을 텐데,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그냥 이유 없이 쫓아다니다 죽고 재미없어서 질리는 결전이 아니라 좀 재밌게 결전을 해보자는 거니까 많은 내용을 기술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다른 공성 길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결전의 스페셜리스트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전에서 반드시 이 행동만 하면 그래도 1인분은 할 수 있고 재미는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종류가 많으니까 그 딜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직업은 다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보다는 전 직업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던 그 옛날 카페에 길드 맵을 띄워놓고 여기서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거는 기사예요. 기사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룬나이트가 주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룬나이트는 좀 특수한 게 그 대인기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접 공격으로 범위 공격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 원거리 공격은 되지만 어느 정도 붙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질룬나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저희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결전을 하다 보면 이런 길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저차로에서 계단처럼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데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소규모 교전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질룬나가 제일 해주면 좋은 거는 여기서 소규모 교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적이랑 우리랑 만나서 여기에 교착이 되면 우리가 인원이 많으면 괜찮은데 인원이 적으면 여기가 이렇게 묶여서 우리 길돈이 다 잘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그림리퍼라는 무적기가 있으니까 쭉 뚫고 올라가서 적 포위망을 좀 뒤로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뭐 한 10명, 20명씩 서로 길드원이 엉키면은 붙어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좀 비명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활약할 수 있는 곳은 제 생각에는 요 사이드 거점,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는 사이드 거점이랑 보스 잡는 곳, 여기 가시는 게 좀 활약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게릴라 할 때 해주셔야 되는 거는 무적기가 있으니까 가서 소서리스나 이제 프리스트를 끊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살아서 계속 버텨주는 게 중요해요.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무적기 쓰면서 치고 빠져서 오래 버텨주는 거,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고, 만에 하나 이제 엠펠리움을 깨러 들어가야 되는데 길크가 없다라고 하면 그 역할도 수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병목일 때 거점 뚫는 거,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 거점에서 프리스트나 소서리스 끊어주시는 게 2번. 보스도 잡을 수 있으면 잡으셔도 돼요. 어루는 사실 광역기가 없고 이제 집중 공격 당하면 그거에 약간 취약할 뿐이지 무적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할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엠펠 파괴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컨트롤이나 그런 것보다 상황을 좀 보고 기동력을 좀 살려서 플레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길드에서 지휘를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그걸 따라서 좀 하시는데, 이쪽 싸움보다는 그래도 여기나 여기가 좀 용이하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제 탱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살펴봤으니까 다음 직업으로 넘어가면, 다음 직업이 마법사죠. 마법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워록에서 발전하는 아케인 마스터 있고 소서에서 발전하는 소서리스 있는데, 그 둘은 성격이 달라요. 마법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 특히 워록 계통은 이제 리나랑 워록인데 둘 다 이제 장점이 광역기가 장점이고, 광역기를 못 쓰는 랜드 프로텍터 상황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써야 되는 스킬을 두 가지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두 가지 정도로 공격 스킬을, 뭐 광역이면 광역, 그 다음에 그 대인전용이면 대인전. 보통 이제 워록으로 치면 테트라를 많이 삼겠죠. 개인적으로 이제 타겟팅 스킬은. 그래서 언제 써야 되냐? 워록은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셔야 돼요.
왜냐면 워록이 죽었을 때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병력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여기 랜드 프로텍터에 깔려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광역을 못 써도 우리 탱커나 이런 다른 직업들이 가서 장판을 찢어주면 딜을 해야 되는데, 그 화이트홀 같은 걸로 몸빵을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유저들이 많고 여러 가지 스킬을 맞기 때문에, 그리고 그 뭐 디스펠 같이 뭐 디버프 스킬도 맞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의외로 안 죽는 거다. 이거는 뭐 워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딜러 직업군들도 공통이에요.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전방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스킬 쿨을 잘 보셔야 돼요. 스킬 쿨을 보고 내 스킬 쿨이 돌았다 그러면 나가서 여기다 스킬 한 방 쏘고 다시 뒤로 오시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제일 많이 배치가 아마 될 텐데, 여기서 싸움을 열리면 이제 뭐 여기나 이런 데 좀 피해 있으셔도 돼요. 그게 아니면 이제 우리 길드원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 거점 이제 범위 안에 들어오시는데, 무조건 스킬 쿨을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 결전이 사실 딜러 모든 직업군이 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 길드가 다 그럴 거예요. 숍이 적잖아요. 숍이 적어서 죽고 여기서부터 다시 살아나면 딜로스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스킬 쿨을 많이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하이딩 되는 스모키 카드를 쓰시기도 하는데 또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주로 활약할 수 있는 전장은 좁은데 아니면 필연적으로 병력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 데서 활약을 하시기가 좋고요. 뭐 길드 방침이 적 엠펠리움 옆에서 리젠조를 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버티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본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죽으시는 게 중요해요. 안 죽으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 그 길드 숍한테 꼭 위치 알려서 살려달라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뭐 리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복합마법 한 방에 적 길드원 20명씩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아서 스킬 쿨을 많이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서리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랜드 프로텍터 잘 깔아주시면 돼요. 램프를 이제 이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본진이면 계속 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앙으로 진출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세력이 세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여기에 길드원들이 막 뒤엉켜 있겠죠. 이때 우리 길드원 발밑에 램프를 잘 깔아주는 것. 그러면 우리 길드원이 적 광역기를 안 맞고 지나가겠죠. 물론 그러면 램프 위에선 공평하기 때문에 상대편 길드원도 광역기를 안 맞긴 해요. 그래서 그 램프 위치 잡는 게 결국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잘못 깔면 트롤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고, 이제 랜드 프로텍터는 한 장 깔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깔면 위치가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우리 길드원이 가는데 징검다리 놔준다는 개념으로 딱딱딱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잡았다 그러면 그날 좀 세력이 강성한 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온다 라고 하면 우리가 여길 막겠죠. 그러면 딱 요 정도 여기에 딱 깔아서 우리는 광역을 쏠 수 있지만 우리 길드원은 광역이 안 맞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역할을 하나만 더 정해드리자면, 우리 리젠돈의 길크가 독을 깔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 살아날 때 여기에 램프 하나 깔아주기, 아니면 여기 길크들이 보통 리젠존 아니면 전장으로 나가는 입구에 독을 깔거든요. 이게 유동적으로 상황 보시고 램프 깔아서 같이 살아나는 길드원들이 독 안 걸리고 나가게. 여기나 여기서 독 밟으면 여기쯤에서 죽어요. 대부분 길크들이 그 정도 스펙은 되기 때문에, 그 탱커나 힐러 아니면 그쯤에서 죽기 때문에 그거 막아주시는 게 좀 큰 역할입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서 내가 더 출중하다라고 하면 디스펠 잘 써주시는 거. 그 정도만 해도 결전에선 1인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사냥 직업군 중에 인원이 제일 많은 분포도를 자랑할 텐데, 레인저입니다. 레인저는 이제 대인 전용 레인저는 그 SP스나라고 해서 인트스나 있고, 그 이게 이제 주류를 거의 이루죠. 그 만화통으로 데미지 줘서 킬하는 이 직업군은 사실 그 워록이랑 플레이를 똑같이 하셔도 돼요.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 이 스타일이면 부수적으로 트랩을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길드 아지트 내에 트랩 같은 것 좀 깔아주시고 나가서
보호를 받으시면서 딜을 하시면 되는데 SP스나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소서리스를 누군지 알면 소서를 죽이셔야 돼요. 상대방 소서를.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 장판이 깔리면 여기 랜드 프로젝트 깔리면 이외에 광역기가 안 써지는데 그 바둑처럼 게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소서는 장판을 깔고 저쪽 소서는 장판을 못 깔면 밀어붙이기가 되게 수월해요. 그리고 광역기 딜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원이 꺾일 수 있는데 내가 핀포인트로 상대방 소서리스를 알고 있다면 저격을 해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 소서는 사실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펙트 화려하면. 그걸 잘 못하겠다 하면 다음으로 이번 타겟이 비숍을 죽여주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나도 안 죽으면서. 사거리가 기니까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애들은 안 죽이셔도 돼요. 물론 죽이셔도 됩니다. 딜이 돼서 죽이셔도 되는데 만약에 다른 애들이 안 죽는다라고 하면 그 두 직업군만 견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디텍팅 스킬이나 디텍팅 룬이 있으면 숨어있는 사람들 위치 좀 알려주시고요. 그것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궁수 계열의 바드 댄서가 있잖아요. 바드 댄서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인 공격은 서비어를 해야 될 텐데 그걸로 활약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노르네 파편이라고 있잖아요. 그 우리 빛의 수정으로 여는 거기에 보시면 망치가 있어요. 홀그렌의 망치라고. 이게 뭐냐면 스킬을 때리면 상대방 장비를 부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홀그렌의 망치 추출해서 결전에 나서시면 그것만으로 1인분이 가능합니다. 그 막 장비 깨졌다는 글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드는 내가 만약에 탱 세팅 바드다 라고 하면 우리 그 5차 스킬 중에 죽음의 선고라고 있어요. 5초 동안 밟고 있으면 죽는. 그거를 어디서 써주냐? 여기 싸울 때, 아니면 여기서 싸울 때 써주시면 좋아요. 그걸 쓰다 내가 죽어도 일단 못 들어오거든요. 그 안으로, 범위 안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밀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드 댄서만이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리저예요. 누굴 살리느냐? 일반 길드원 살리셔도 돼요. 충분히 1인분인데 우리 길드의 숍 그리고 소서 요 두 직업군을 살려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다음으로 워록이나 리나, 광역기 가능한 상황 보시고 살려주시면 되는데 의외로 이것만 해도 1인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댄서나 바드는 장비 깨기, 리저 요거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1인분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인 계열인데 상인 계열은 역할이 극명하게 갈려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미케닉 정말 죄송한데 사람을 거의 못 죽입니다. 광역기는 소서 같은 장판, 뭐 랜드 프로텍터 이런 거에 막힐 거고, 단일기는 그 참 패치를 한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대인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미케닉이 하면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 보스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죠? 기계혁명으로 필드에서도 원킬 안 나는 보스가 거의 없잖아요. 미케닉은 여기서 보스 담당을 해주시는 게 정말 큰 역할이에요. 이것만 하면 1인분입니다. 근데 이제 가면 당연히 미케닉이 원킬 내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견제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잘하고 싶다 하시면 스모키 카드 갖추고 가서 숨어 있다가 보스 리젠 됐을 때만 나와서 보스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이동속도 빠르게 호버링으로 돌아다니다가 보스만 딱 원킬을 내주시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되게 마음 아픈 얘기인데 결전에서 활약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미케닉을 하시던 A급 유저들이 장비를 바꿔서 무슨 직업을 하느냐? 슈퍼노비스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슈퍼노비스는 굉장히 상인 계통일 것 같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제네릭은 사실 제가 딜러로 꼽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뭐 탱커 계통은 아니니까 딜러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제네릭 그 원조 장비 파괴의 대가죠. 그래서 제네릭이 가장 해야 되는 거, 일단은 여기 거점 싸울 때 그 헬즈 플랜트 깔아주시는 거고, 헬즈 플랜트 이제 가시룬인가? 그게 있으면 경직을 걸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역 좀 선점하시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헬즈에 있으면 거기에 소서가 램프 써서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활용을 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역시 제네릭도 장비를 깨는 거예요.
장비를 코팅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거보다 깨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네릭의 장비 파괴는 정말 광범위한 부위를 부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 안 죽는 탱커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네릭은 그 소규모 게릴라보다는 사실 본대랑 같이 움직이면서 장비를 깨주는, 장비 깨는 스킬이 광역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딜러 편을 사실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상위까지 살펴보니까 시간이 벌써 15분이나 됐네요. 그래서 그 이제 슈퍼노비스, 그 다음에 닌자, 건슬링거, 리나 요 부분은 영상을 한번 잘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딜러 1편으로 간단히 살펴봤고, 이해가 되시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제가 길 크다 보니까 딜러 영상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직업을 다 고민하실 건 아니니까 이게 내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딱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막연하게 진행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만 하면 된댔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